자녀에게 독립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들의 어떤 인식부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식들한테 막 돈을 쓰면 노후가 되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모 입장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원껏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줘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아이들하고 부모들을 많이 봤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애는 고생시키지 않는 게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잘하는 거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고생을 안 하고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세상하고 만나면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애한테 야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대학을 한번 실패한 다음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얘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왜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이 없어. 네.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에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유학을 보내준다고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딸도 이렇게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약간 있다가 현실 직시 못하고 있다가 절대 안 돼. 야, 그러면은 엄마가 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또 이제 3일을 울더라고요. 울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네. 제가 훨씬 더 일찍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3일 동안 안 울었을 것 같고요. 맞아, 어릴 때부터. 해준다고 했으면 아마 1년 내내 저랑 싸웠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얘를 괴롭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절히 겪으면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훨씬 더 장기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우는 애한테 당장 뭘 주는 건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건 훨씬 더 그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 이상하죠. 자녀들은 엄마 돈이 내 돈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돈과 그러니까 아이 돈, 그러니까 내 돈과 자식의 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퇴 자금으로 어떤 목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아주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절대로 자녀들이 넘볼 수 없는 즉시 연금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연금이 나오기는 아하, 하지만 네. 절대로 해약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어허.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네요. 아니 실제로 네네네.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네. 부자들 사이에 즉시연금을 아주 선풍적으로 가입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서민들이라면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50, 60대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을 뭐 어떻게 대출받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집을 사시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네. 대신 자녀들은 이 집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갖지 않겠죠. 아, 집을 내 집 이제 그대로 담보로 살면서 해서? 그 집에서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나 죽을 때까지 네. 배우자하고 부부가 이제 돌아가실 네. 때까지 60세가 넘으면 네.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집은 사라지는 네, 그 집은 이제 쭉 연금을 영목이지론 받다가 같은 거. 영목이지론 그렇죠. 받다가 내가 이제 집값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고 돌아가시면 정부에서 퉁쳐버리는 거고 네네. 집값보다 내가 연금을 적게 받고 돌아가시면 아, 남은 또? 금액은 자녀들에게 돌려줍니다. 네네. 그게 아주 잘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자신의 노후도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요. 자녀들만 챙기다가 나중에 네. 정말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노년에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떳떳한 부모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금융사기, 두 번째 이제 자녀들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3대 리스크 중에 세 번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천적병. 병. 이거 중요하네. 네, 저희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자녀를 독립시켜서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항목을 갑작스럽게 저희가 지키지 못하면 노후 자금 정말 한꺼번에 날릴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 투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한 뭐 6개월 정도를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쭉 치료를 받으셔서 네.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아프실 나이라 물어봤어요. 그 병원비가 어느 정도 들었냐고. 한 4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또 이게
자식들이 모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월급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겠더라고요. 큰 돈이죠.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대출을 좀 받아갖고 갚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다는 건요. 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중증 질병, 중증 네. 질환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50세 이상 고령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들 중에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그걸 당할 확률이 있다 그래요. 꽤 그렇게 될 많네요. 확률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네. 그다음에 심장 질환 네. 이런 것을 앓게 될 사람들이 네. 50세 남성은 죽기 전까지 한 45% 정도가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5%. 예, 예.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면서 평생 지출하는 병원비가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이 금액도 이제 뭐 엄청난 금액이죠. 꽤 많네. 그러네요. 1억이면은 네네. 아까 노후 자금을 먹고 사는 것만 하면 안 되겠고 그러게요. 예, 아플 것까지 다 대비해갖고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좀 씁쓸하네요. 아까 재무설계 하라고 하셨는데 재무설계 그럼 내가 아플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그럼요. 이렇게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설계는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게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건강 관리를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네. 이건 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험료로 이걸 다 낼 수는 없으니까 네. 전체 재산에서 지출에서 한 10% 정도는 이런 10% 정도예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지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노후에는 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네. 건강에 취약할 수도 있고 또 경제 활동은 못 하는데 의료비는 많아지면 많아지고.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수단들이고요. 네. 그 보험에는 이제 실비보험, 의료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질환 중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암에 대한 보험. 그래서 노년을 위한 대비로 꼭 의료 실비보험과 암보험만큼은 꼭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실비하고 암보험하고요. 예. 네. 저희 남편이 그쪽에서 일을 해갖고 저한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일단 단어도 너무 어렵고요. 맞아요. 네. 의료비하고 이런 것도. 의료 실비가 뭐가 다른지 네. 뭐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예. 비교해 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그게 있나요? 지금 이제 의료 실비보험은 쉽게 얘기하자면 예.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다 이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 병원비가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100%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내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의료 실비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 MRI나 CT나 뭐 이런 검사 비용부터 최근에는 이제 치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제 문제는 현재 병을 앓고 있거나 네.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네.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여러 개 들어와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건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네.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내가 병원비를 50만 원을 냈는데 뭐 보험을 5군데 들었다. 그럼 5군데에서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만 주지 5군데에서 50만 원씩을 포함해서 2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5군데에 들었으니까 보험료는 5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복 가입이라고 하는데 네. 굳이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거 하면 그래서 안 되겠네요. 의료 실비보험은 꼭 한 군데에다 가입하시는 게 네. 좋고요. 단 이제 질병으로 인한 수술 비용 같은 것은 현재는 그걸 중복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금액들이 이제 너무 손해율이 높아서 향후에는 그것도 없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 특약이라는 게 붙어서 네네. 각기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뭐 계약자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의료 실비보험을 회사별로 비교 분석해주는 아.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데 가서 꼭 한번 견적을 내보시고 괜찮겠네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까 이기동 소장님이 잠깐 하셨던 말씀이 모르는 게 죄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또 체크를 해보면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거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네. 사기범들은 당신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다가온 사람들한테는 항상 경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익을 제한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노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노년에 대한 설계, 은퇴 설계는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혹은 뭐 60이 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시작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복한 삶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은퇴 설계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할 때 갖게 되는 퇴직금은 사실 이 돈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늦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퇴직을 했지만 이 퇴직금은 그대로 놔놓고 이걸 65세나 70세부터 쓸 수 있다면 그만큼 돈이 불어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60세 퇴직하자마자부터 돈을 뺐으니까 돈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아하.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네. 퇴직을 했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서 가급적 퇴직금은 목돈으로 쌓이게 하고 네. 새로운 소득원에서 지출을 하게 하는 것 어허.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퇴 이후의 삶, 퇴직이라는 것은 퇴직한 돈을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으면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정말 남은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이슈에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